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생각과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 근래에 유튜브 상에도 생각과 말의 힘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 또는 우리의 뇌과학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거짓을 주입을 해도 우리 뇌는 그 거짓을 참으로 여기고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어떤 그런 원리를 활용해서 명상과 또는 수련 또는 어떤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로서 생각과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서적과 강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지것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찜찜함이 있어서 저의 그 생각을 기시공적으로 또는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에 입각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원장님은 쉬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가만히 저를 분석해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원리, 삶을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꼭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를 접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져 버리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다가 지루해서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다른 데로 넘기시고 다른 데로 나가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좀 봐주신다면 저 친구가 이 얘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선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립니다. 생각과 말의 힘.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왼쪽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반 고흐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카소는 말씀 안 드려죠. 고흐하고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피카소는 항상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최고로 성공하는 화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항상 생각과 말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반 고흐는 반대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 같아.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라는 이런 생각과 말을 했기에, 실제 자신의 생각과 말대로, 자신의 본인들의 어떤 미래의 삶이 결정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교훈적인 의미로 이렇게 많이 도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좀 삶이 좀, 길하고 흉하고가 아주 상반되죠. 보면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을 비추어 보면서 제가 오늘 생각과 말의 힘의 위력이 정말, 위력적인가, 정말로 그걸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카소 고흐의 사주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근거로 다시 재구성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픽화된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만은, 피카소는 1981년 10월 25일 자시생일이라고 이렇게 알고 인터넷상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오시생이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입력을 해서 풀어본 그런 사주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그냥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흐름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는 이 대운입니다. 10년 단위 대운인데 대운이 1대운으로서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이 금수운, 금수목은 세 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 목운의 길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음이 대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위에는 목운하고 수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좀 상반되겠죠. 중년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장 90년의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 뜻 먹은 대로 일이 풀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92살까지 죽을 때까지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리고 이제 재물도 그 다음에 명예도 다 얻었고, 그 재물하고 이 이 명리에서는 재물하고 여자하고는 하나로 봅니다만은 재물을 많이 얻었기에 여자도 아름다운 여인들하고도 많이 재밌게 즐기면서 살았다는 어떤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 피카소는 말 그대로 참 승승장구했다, 참 인생이 잘 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 고은은 이 토 금운의 길하고 목화운에 흉하다고 되어 있고요. 수운에는 반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목운부터 들어와 버렸습니다. 즉 귀신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그 귀신이라고 하면 꺼릴 기자를 얘기합니다. 기구, 내 인생이 참 기구하다 했을 때 꺼릴 기자, 온수구자를 쓰거든요. 내 삶이 온수 같다, 참 꺼려진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목운부터 왔다는 거죠. 참 꺼려지는, 참 안 풀리는 운이다. 이 환경이. 이게 이제 대운이라고 그러면 대운은 곧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년 단위, 이거는 세운이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간, 시간. 그런데 이제 이게 고운은 37살에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기 사주상으로 보면 해수대운에 왔을 때, 즉 신금대운과 해수대운의 경계쯤에서 그냥 삶을 마감하는 그렇게 이제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해수대운의 5년간만 조금 견뎠다면 자기의 어떤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냥 수용하고 인정을 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시간과 공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어떠한 험악한 그런 환경이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한 5년만 참았으면은 경술대운에 들어오면서 일이 그런대로 잘 풀어지고 어떤 재물도 들어오고 자기가 뜻먹은 대로 일이 성사가 되어졌을 텐데, 그걸 못 견디고 이제 그냥 생을 마감해 버렸죠. 그래서 이 고우의 사주는 참 고우는 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기구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도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국선도도 말할 나위 없고, 물론 잘 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종목이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 그것이 일러 숙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숙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형제, 환경, 그 다음에 건강, 부, 명예. 이런 것들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면은. 건강과 부, 명예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고난다고 보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시절 인연이다. 시간과 절기, 공간의 어떤 원인과 인연으로서 결정되어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일러 숙명이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생각, 가치관,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먹고 말을 잘해라. 그러면 이 신념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또 지금 현재 많은 그 책자와 어떤 그 강연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또는 생각에 의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역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책자들이 많이, 강연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란 얘기죠. 그것이 이제 피흉축일이다.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추구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여기 이런 거 이면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운명과 숙명, 즉 피카소는 인생이 뜻대로 평생 92살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기의 능력인 줄 안다는 거죠. 하면 돼 하면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어. 이렇게 이 운명론자란 얘기죠. 운명론자. 피흉, 흉은 다 피했고 길한 것은 다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잘나서 되어진 걸로 착각하기 쉽다. 이렇게 해서 운명론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은은 해도 안 되더라.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큰 기운이 있어. 이거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삶을 마감해버린 그거 이제 숙명이 되겠죠. 어찌할 수 없다. 그거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자연적인 것은 숙명, 인위적인 것은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는 현실은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중첩이 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만으로 떡 떼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참 모순됐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참 나불나불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제대로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지가 있거든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논리와 사고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이 바로 이 영역, 중첩되어져 있는 운명과 숙명이 어떤 그런 혼잡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일러서 이제 여기에 가운데 음과 양 가운데에 어떤 그 혼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혼돈. 말 그대로 우리는 뭔가 어지러울 때, 뭔가 규정을 할 수 없을 때, 혼돈스럽다,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참 혼돈이다. 혼돈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입니다, 중. 장자, 내응양 편인가요? 남해양, 북해양의 어떤 가운데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혼돈왕이라고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이 중첩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혼란스럽고 모순된 듯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상 뒤에는 엄연히 이치가 있고 규율이 있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자는 그 실상을 파악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고 거짓과 혼란을 극복하고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은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진보와 보수 해서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치는,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항상 중도를 얘기합니다. 중도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정치 평론가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평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없는 걸로 이렇게 또 여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참 혼란스럽다, 혼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국선도에서는 이렇게 체지체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립보다는 행입을 강조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체지체능을 그냥 이렇게 한자 용어가 나오니까 도대체 몸으로 알고 몸으로 능력이 나온다?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생각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느끼고 체험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리 차원에서, 결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분은 베트남전에 미국의 해군이었는데, 베트남전에 포로로 잡혀서 8년간 수용됐다가 극적으로 생還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같이 이제 포로 수요로 잡혀서 수용 8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버텼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낙관론자들은 희망적인 사람들은 낙관론자들은 다 죽었다. 다 죽어나갔다. 부활절에는 나갈 것 같아. 또 추수가 안 되면 추수감사절에 또 나갈 것 같아. 또 안 되면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거야. 그러다가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고 하다가 결국은 제풀에 지쳐서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분명하게 당신은 살아남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믿음, 언젠가는 살아나갈 것이다라는 그 희망, 믿음은 절대 버리질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과 공간이겠죠.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역경, 현실 자체가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직시하려고 했다는 거죠. 실체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용맹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느끼고 체험하라는 실체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안 좋은 지금 여기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를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게 말을 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그냥 실체를 보고 확인하는, 그래서 인정을 하는, 수용해서 그런 것들이 긍정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역경이 있고 어렵다고 또는 지저분하다고 그냥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들이 긍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강연과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책자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생각과 말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실체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다,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오늘 생각과 말의 힘에 반대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느끼고 체험하라. 국선도에서는 이걸 체지체능이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선도에서는 이립보다는 행위, 몸으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어떤 균형 감각과 조화 감각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을 통해서 중을 터득한다는 거죠. 이 체지체능을. 그래서 국선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다, 싫다, 가부간에 꿀먹은 벙어리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저도 유튜브 상에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만은 유일하게 국선도인들은 표현을 안 씁니다. 왜? 꿀먹은 벙어리. 이미 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나오려고 이렇게 됩니다만 뭔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